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윤서준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또 여전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준비를 하고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1, 2강에서는 제가 이제 재료 매매 아니면은 주식시장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3, 4, 5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에 있어서 뭐 추세라든지 아니면 캔들이라든지 지지저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네, 수급,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돈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 이제 4강, 5강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지지저항이고, 두 번째는 추세,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확실하게 분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오셔서 자유롭게 저한테 이제 거래량이나 아니면 지지저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 매매의 3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재료는 이제 1, 2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1, 2강에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재료나 아니면 뭐 시황, 뉴스, 그 정부 정책, 일정,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나 어떤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잘 먹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1, 2강은 꼭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강에서 5강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강이죠. 그래서 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런 건 지지저항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뭐 유튜버들도 많이들 이제 교육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3요소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오늘 알아볼 이 6강 같은 경우에는 돈의 힘, 네, 돈의 힘 아니면은 수급, 네, 수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국인, 뭐 기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수급표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알아보게 될 것 같고, 조만간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돈의 힘,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 거래대금만 보고도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단타로 이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노란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40종목 정도 추천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 수급을 보고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조금 예시 종목으로 해서 같이 왜 여기서 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줬는지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요소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개만 아시면 돼요. 결국에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안에서도 굉장히 또 디테일이 그 꼬리와 꼬리를 무는 그런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재료 공부도 하시고, 거기다가 차트 공부도 하시고, 수급 공부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도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주가 돈의 힘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돈의 힘이라 제가 생각하는 이 돈의 힘 이 부분은 이제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과 주가를 내리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주가를 내리려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어떤 구간에서 샀는데 내가 물렸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마이너스 10%, 20% 정도 물렸는데 다시 내 자리로 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내리려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또 아래서 내가 만약에 뭐 한 5%에서 10%가량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가는 가격대 그걸 이제 내려가는 힘, 내리려는 세력. 그리고 또는 뭐 다른 이제 공매도나 아니면은 숏을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에 이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과 주가를 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가격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이제 주식 시장이고 그리고 또 어느 시장이 있죠? 네, 선물 시장도 있고 또 뭐 비트코인 시장도 있죠. 네, 비트코인 시장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FX 시장도 있고 네,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해외 뭐 나스닥이 되었든 S&P가 되었든 크루드 오일이 되었든 천연가스가 되었든 다 결국 힘의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강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자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그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팅하는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레이더죠. 네, 트레이더로서 해야 할 일은 어느 쪽이 강한지 이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이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로도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장 자체가 돈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적죠. 이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돈이 쏠렸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는 뭐 리튬 관련주들한테 돈이 쏠렸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네옴시티가 처지게 되죠.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또 이상한 뭐 얘네들도 안 움직일 때는 또 갑자기 신규 상장주들의 돈이 쏠린다. 그러면은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이 단기 매매자들에 의해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타나 아니면은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 수익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엄청나게 뭐 차트상 여기는 뭐 맥점이니까 여기서 사면은 무조건 올라요. 이런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편에 서서 베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세가 강할 때 같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게 우리 트레이더들의 숙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자, 차트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 발생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수익이죠. 어떤 사람은 뭐 물려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밑에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또 청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네, 돈이 전부죠.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수익 그리고 돈이 전부다. 이 지지 저항의 세기에 있어서 아니면은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 즉 돈의 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돈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소외된 종목들에서 매일매일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없죠. 당연히 차트만 보면 되니까 차트상 이뻐 보인다 이런 건데 근데 단기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증권사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뭐
상위권에 입상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 돈의 크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탑 트레이더가 될수록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 투자한 돈의 크기, 돈의 크기는 단순합니다. 자본의 힘이고요. 매수, 매도 받은 물량의 크기, 그리고 이거는 또 거래량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 저는 뭐 세력 이런 거로 막 추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력이라는 거는 어느 종목이나 있잖아요. 이 특정 가격대에 어떤 많은 물량을 가지고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선은 지켜내려고 하는 성질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다시 예시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돈을 쓴 자리가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좀 줄겠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캔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돈을 세력이 많이 썼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보면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터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 식으로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를 지키려고 하는 성질을 많이들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강한 거래량을 지닌 이 가격대의 형성은 강한 지지나 저항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제 강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거기를 만약에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되돌림 시에는 저항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이후에 그 매물을 다시 한 번 더 희석을 시키면서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런 흐름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신이라는 종목을 제가 11월 1일에 매매를 했었어요. 뭐 여기서는 뭐 바이셀 마크는 아니었고 사실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추천을 어디서 드렸냐?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그래서 왜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리냐면은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1분봉, 1분봉으로 보면은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한번.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봉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해 하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오히려 뭐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을 이탈하고 그러면은 자, 어떤 일이 보통은 어떻게 주가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빠져줘야 돼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그런데 자, 여기 21선을 회복을 해주고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바로 매수세를 이거는 안 빠지네? 그러면은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추천을 딱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1분 만에 한 2분 만에 바로 한 4에서 5%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횡보하다가 또 급등하고 또 횡보하다가 또 상한가를 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상한가 제외하고 상한가 갈 때는 원래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상한가 제외하고 이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없죠. 여기 한 번 있었고 여기 한 번 비슷하게 터지긴 했지만 그런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나중에도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내려와도 이런 데는 지지선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한 3일 뒤에 내려왔다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지지선이 돼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보통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급등 맥점, 그러니까 타점이라고 하죠. 제가 재료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뭐였습니까? 여기 유신이라는 종목의 재료가 뭐 네옴시티 관련 주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료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도 매시 종목이에요. 네, 분봉상 보면은 아까 이제 14만 주, 14만 주면은 얼마죠? 네, 54,000원 곱하기 14만 주 하면은 계산 때려보면 얼마 정도 서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거래량인 겁니다. 그게 거래 대금인 겁니다. 곱하기 하면은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 한 지난주? 네, 지난주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의 가격은 이제 뭐 한 6,000원이죠. 6,000원. 네, 6,000원인데, 자, 이 구간, 이 11월 23일, 여기 아침 시간대 보시면은, 자, 여기서 14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터져요. 여기서도 많이 터졌지만, 여기서 더 많이 터졌어요. 네, 여기서. 네, 여기죠. 여기. 그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종목이 웰크론 한택이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 진짜 강하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어요. 140만 주면은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죠. 6,000원 곱하기 140만 주 하면은 몇 억입니까? 한 60억 되나요? 네, 60억 정도 되잖아요. 1분봉 하나에. 한 종목이 보통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러니까 대형주 좀 제외하고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뭐 50억, 100억 터지는 종목도 허다해요. 뭐 사실 30억 터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여기서 하루에 1분 만에 뭐 한 60억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종목 되게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은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봉을 그냥 기준 삼아서 여기 종가 부근에서 한번 사보고요. 여기 시가 부근에서 한번 사보는 거예요. 손절은 그러면 어디다 걸어야 되겠죠? 네, 손절은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직전 저가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 3% 손절하는 거예요. 그럼 평단가가 한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 그러면 한 이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 종목은 더 처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1차로 잡고 여기서 2차로 잡고 평단가는 이 정도.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이제 결국에 여기서는 아마 이게 수익이 한 3% 정도 됐을 거예요. 3%에서 4%. 근데 만약에 조금 내 평단가를 담보로 해서 나는 평단가가 상당히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버텨봤다라고 하면은 또 이 종목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20%까지는 아니지만 뭐 당일날 그래도 한 18%에서 19%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날 당일날. 그리고 이게 1분봉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 갔던 게 아니고 이게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려서 18%에서 19%까지 수익을 주면은 이 안에서 뭐 이걸 다 먹진 못하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 10%예요. 네, 10%. 그러니까 1시간만 10%. 보통 요즘에 예금 적금 하면은 뭐 요즘에 많이 주죠. 근데 예전에는 1%, 2% 주고 그랬었잖아요. 한 1, 2년 전만 해도.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주긴 하는데 또 1시간에서 10% 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뭐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잡았던 건 아니고 그냥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구나.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어쩌면 오늘 굉장히 큰 이를 한번 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지난주에 거래했던 종목이에요.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구간에서 추천을 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까요? 네, 상한가. 네, 상한가 터치할 때는 거래량이 원래 많이 터져요. 네, 그런데 상한가 제외하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은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36,000원, 36,000원에서 추천을 했어요. 네, 거의 돌파 매매죠. 이거는 상승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것도 1분봉입니다. 네, 뭐 5분봉, 3분봉이 아니고 1분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수익권이 한 6% 돼요. 예, 여기가 상한가고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다음 날 여기가 이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게 상한가가 풀린 거예요. 예, 상한가면 보통 갭이 나와야 되는데 갭 자체가 안 뜬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밀렸는데 이 36,000원짜리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여기서 이게 세력이 되었든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되었든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지지를 해주고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종목 가격 얼마예요? 네, 36,000원 곱하기 26만 주. 엄청 많이 터진 거죠. 거의 뭐 100억은 아니더라도 한 100억 가까이 터진 거예요. 1분봉 하나에. 1분봉. 자, 그러면은 지금 레몽레인이 또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지금 녹화 시간이 수요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거래 기회를 참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뭐 분봉이 되었든 일봉이 되었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또 추세에 대한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거래에 계속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에서 이제 변동성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굉장히 데일리로 당일 단타로 이렇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원래 이제 문자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뽑아놨는데 굳이 언급은 안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무서워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안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가 기준이 있잖아요. 차트만 보면은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그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의 정의, 거래량이란 무엇인가? 거래소 안에서 이제 매매된 주식 수를 말하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매도 100주 그리고 매입이 100주인 경우에는 거래량은 100주, 100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파는 사람이 100주 팔고 사는 사람이 100주 샀어요. 그러면은 그 거래량은 100주가 된다. 그럼 뭐 1000주면은 1000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거래량의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곱한 것을 이제 거래대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주예요. 네, 100주. 근데 아까 레몽레인 가격이 얼마였죠? 네, 36,000원. 네, 36,000원. 그러면 이게 이제 거래대금인 거예요. 거래대금. 네, 이게 거래대금이에요. 쉽죠? 네, 굉장히 쉽죠? 그리고 거래량의 이제 변화는 주가 변화와 함께 이제 시황 판단의 기본 지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 보조 지표 중에 유일하게 이제 주가와 동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보조 지표들이 약간 후행성이에요. 흔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보조 지표 중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네,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동평균선들은 이렇게 캔들이 형성이 될 때마다 이렇게 뒤따라서 가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캔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럼 얘가 또 따라가고 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따라서 후행성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뭐 흔히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RSI라든지 MACD 뭐 슬로우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약간은 늦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보다는. 근데 거래량은 가격이랑 똑같이 가기 때문에 동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신뢰도가 이 순간의 찰나의 순간에 있어서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가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가지는 이 관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아까 보셨던 뭐 레몽레인이 되었든, 자, 뭐 유신이 되었든, 아니면 웰크론 한택이 되었든,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에서는 이게 하루 거래량인데 이 종목에서는 분봉, 1분봉 하나에 그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세력이 개입을 했든 주포라고 하죠. 다만 또 어떤 트레이더들도,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될 수도 있고 기관 아니면은 그 흔히들 돈이 많다는 큰 손들, 뭐 몇억대 트레이더들 아니면 뭐 몇백억대 트레이더들도 다 이 종목에서 매매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게 그 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다 세력이 다 계획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에 가지는 관심도가 많다는 거겠죠. 관심도. 그럼 관심도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도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1, 2강에서 이 재료가 좋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좋네? 뭐 예를 들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청률이 아니면은 뭐 전 세계 50개국에서 1등을 했대. 자,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죠. 왜냐면은 시청률도 좋겠다. 전 세계에서 50개국에서 1등을 했다고? 야, 이거 뭐야? 여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네? 아니면은 뭔가 기대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사보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뭉쳐있는 게 다 거래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이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하고요. 시장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도 여러분들 아까 그 종목, 그 거래량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데 시장 추세의 강도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배트맨 2부, 3부에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은 얼마 터졌고요. 코스닥 거래대금은 얼마 터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코스닥 거래대금 얼마 나오죠? 네, 4조에서 5조 나와요. 5조 평균적으로 요즘에. 자, 근데 여러분들 1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터졌냐면은 10조에서 16조까지 터졌어요. 하루에. 거래대금이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근데 지금 4조에서 5조죠. 그러면은 지금 뭐 반토막도 될 수가 있는 거고 3분의 1토막이 난 거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아, 시장에 그게 뭐 주포들이 되었든 시장 뭐 외국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개인들이 되었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그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만한 주식들도 못 가는 성질을 보여요. 호재가 나와도 못 갈 때가 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이. 돈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장 추세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의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상승 추세였잖아요. 근데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가 어떻게 되었죠?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 돈을 못 버니까. 어차피 있어봐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쉴래. 아니면 그냥 여행 갈래. 아니면은 뭐 돈이 안 벌리니까 그냥 퇴출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돈을 다 잃던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을 벌 때는 거래량이 이게 돈이 되잖아요. 시장에서. 내가 참여했다 하면은 내일 딱 샀는데 내일 돈을 벌렸어. 뭐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그러면은 또 사잖아요. 여러분들. 또 사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죠. 자, 상승 추세에서는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이제 조정을 주게 되는데 보통 이 소액 투자자들은 이 적은 거래량에 위축이 되어 손절매로 빠져나가면서 내놓은 물량을 세력 또는 큰 손들이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 매수를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거래량의 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눌림목의 원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제가 아까 다 어떻게 보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가는 시점에서 이제 돌파로 샀지만 아까 유신이나 아니면은 아까 또 하나 뭐였죠?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렸을 때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다가 눌렸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용히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큰 손들이 조금씩 사면서 받쳐줘요. 가격을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빵 한번 누가 이제 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많이 시장에서 배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많은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주린이 시절 때부터 배웠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시장의 눈이 한 곳에 쏠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속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나타났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상한가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많이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한가 종목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 사겠는데? 이거 어떻게 사? 근데 저는 항상 막 잡는 거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막 22%에서 잡잖아요. 제가 22%, 막 25%에서 잡고 상한가 풀리면은 또 여기서 입 벌리고 있겠다라고 해서 또 잡고 약간 위에서 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오히려 밑에서 잡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수익 내는데. 근데 이런 데서 잡으면은 뭐가 나오죠? 탄력이 나와요. 탄력이. 네, 탄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탄력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타점을. 자,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어떤 재료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든지 그런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몽레이라는 종목이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청률이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서도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또 그러면은 뭐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규 그때 상한가를 못 잡았던 사람들은 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또 노려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면은 한번 사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변동성이 생기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데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량 거래 종목에 주목을 한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변동성 때문이다. 네, 변동성.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변동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변동성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동성에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변동성. 왜냐면은 제가 1강에서 그랬었잖아요. 결국에 재료가 좋은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갔다가 잠깐 눌렸다가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많이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는 건 똑같아요. 가는 건 똑같은데 이게 파동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줘요. 시장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나는 이 종목 안에서 사고 팔고를 많이 했는데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셔야 이 상한가 가는 종목 안에서도 이걸 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뭐 5%든 10%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못 먹었다라고 하면은 뭐 3%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뭐 나는 여기서 뭐 마이너스 5% 손절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에 그거는 뭐죠? 타점이 중요한 거죠. 타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타점이잖아요. 타점. 자, 그래서
자,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면은 평소보다 힘이 좋은 상태로 위든 아래든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 그게 이제 변동성이란 뜻이고요. 즉, 데이 트레이더들에게는 이 매매 기회를 찾아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파트너님, 이 종목 어때 보여요? 뭐 땡땡땡 종목, 이 종목 어때 보여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근데 많이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분봉에서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막 갉아먹는 듯이, 캔들이 갉아먹는 듯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합니까? 절대 트레이딩 못하죠.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좋은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제가 아까 이 종목들의 타점을 잡을 때 그 해석을 순간의 찰나의 순간 뭐 몇 분 안에 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내가 발생하면은 나는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추천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일단 피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면 무조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1번은 맞아요.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권이라는 거는 제가 예시 종목을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터지는 거래량, 상한가를 갔는데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 앞에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거기에 시발점이 되어서 몇 배가 가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근데 반대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관심 종목으로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관심 종목을 일단 편입시키고 이후에 주가 추이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 종목이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뻥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뭐 상한가가 아니든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뻥 뚫었는데 거래량이 빡 터진 거예요. 근데 뭐 꼬리가 달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관찰하셔야면 돼요. 다음 날부터 관찰. 네. 이거는 이제 매매로서 이제 붙여봐야 되겠죠. 이거는 매매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는 상한가를 가면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관찰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본격적으로 시세를 주기까지는 짧게 2주, 2주에서 길게 6개월 그 이상이 이제 걸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삼성전자 일봉 예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상투라는 거는 주가가 장기간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을 얘기합니다. 이 주가가 장기간 상승한다라는 거는 그 파동마다 이제 기간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몇 년간의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간의 파동.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루어진 이 거래량의 몇 배가 더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일간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서는 대량으로 매수한 뭐 주포나 아니면은 대량 보유자들이 이 주식을 처분할 때 일어나며 이 상승 중에 이 거래량이 5배 이상, 거래량의 5배 이상의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상투라고 판단하고 거래를 자제하는 게 좋다. 자,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호재가 나왔었죠.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는 한 뭐 3배 정도 돼 보이잖아요. 딱 눈으로 봐도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와서 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심해야겠다라고 1차적으로는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거래량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뭐 반등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다가 핵심 팁은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단기 매매 투자자들은 여기서 손절이 나오고요. 중장기 아니면 좀 약간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일봉상 여기서 다 청산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동평균선이랑도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이제 20년도 이제 말에 고점이 한번 나왔었죠. 네, 보시면은 이때 어떻게 됐죠? 네, 거래량이 빵 터지죠. 일전에 있었던 거래량 대비, 물론 이 거래량이란 거는 어떤 호재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호재가 뭐였었죠? 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뭐 3사 합병, 네, 합병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고점이 되면서 지금도 밑에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를 한 번 더 치고 가면은 나중에 여기가 지지받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여기서 못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전에 밑에서 매집했던 어떤 세력이나 아니면 큰 손들이 한번 크게 털었구나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금량. 금량이 참 제가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 대비 7배에서 8배 사이로 큰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주가는 곧바로 급등하지 않았어요. 자,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예전에는 거래량이 미미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1,6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또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76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급등하기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또 1,4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터져요. 근데 이걸 기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거의 1년이에요. 1년이 돼요. 1년 아니면은 뭐 몇 개월 이렇게 되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상승할지 몰라도 그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결국엔 투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 심상치 않아, 이 거래량이 너무 강해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서 샀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내 평단가만 와라. 네, 내 평단가만 하라. 네, 여기가 4,700원이고 여기가 한 6,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손실이 엄청나요. 마이너스 30%예요. 내가 물려있어. 내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를 몇 개월간 물려있어. 그러면은 내 평단가만 와라. 여기서 파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뻥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요. 네, 그래서 여기가 7, 8천 원이거든요. 지금 얼마였죠? 뭐 최근에 4만 얼마까지 갔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가 추이를 관찰하면서 자, 1년간의 박스권을 돌파 시 매수해도 이 시세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많이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걸 현명하게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잉크 코리아도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예전에 거래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재밌어요. 이 종목도. 네, 똑같죠.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요. 1,200만 주. 네,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도 또 700만 주가 거래량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이 구간을 완전히 여기서도 실제 저항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벗겨냈죠.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을 하죠. 이게 뭐죠? 아까 금량 차트랑 똑같은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바닥권에서 터졌다? 아니다. 이런 거를 다 벗겨내고 이때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모멘텀이나 재료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한 재료가 발생하니까 더 큰 거래량이 나오죠. 예. 사실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토트넘, 뭐 손흥민 관련주다 이렇게 해서 가긴 갔는데 뭐 결제. 근데 약간 뭔가 이거는 약간 작전주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다 모든 종목, 그러니까 대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이런 특성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뭐 매집봉이다, 네, 매집을 하고 있는 봉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트레이더들은 매집봉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데서 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일제약의 일봉 차트의 예시고요. 이 종목도 똑같죠. 네, 아까 그 예시 종목들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에서 500만 주, 그리고 두 번째에서 300만 주, 그리고 여기서 280만 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터졌다가 여기서는 이제 스물스물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까? 여기가 이제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시장에서 부과를 받고 나서 이후에 여기 이 박스권을 오히려 벗겨내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엄청났죠. 이 종목이 거의 한 뭐 10,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55,000원까지 갔으니까 예, 엄청나게 한 5배를 한 번에 달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종목들도 있고 또 여기 이 정도까지만 갔다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한 10%를 먹었든 뭐 50%를 먹었든 이건 돈을 번 거잖아요. 어쨌든. 하지만 이런 데서 사게 되면은 나는 물린다. 뭐 몇 달간이 될 수도 있고 최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사는 어떤 조금 괜찮은 진짜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는 눈도 여러분들 중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밝다, 눈치가 좀 빠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또 좋은 거래 아니면은 또 좋은 종목을 같이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준비했던 어떤 기초 교육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어요. 그리고 물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못 해드렸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써 먹을 수 있는 스킬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도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